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좀 염려 많은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한 마음으로 좀 이겨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 증시가 지금 이 시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선물도 상승세, 오늘 코스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상승세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2,3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뛰어넘어 2,330선까지 근접했는데요. 코스닥 증시도 2.5%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또 미국의 이 부양책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좀 하락세가 짙은 한 주였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여의도 클래스에서 저녁 편안하게 드시면서 밤사이에 좀 저희랑 같이 1시간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또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아니면 저희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선물도 받아가시는 거 어떠세요? 013-3366-8100번으로 열려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여시고 저희에게 좀 이야기를 많이 좀 건네주시면 요새 많이들 좀 지치시는 증시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좀 덜 보내주세요. 그래서 당첨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희가 선물 많이 보내드릴게요. 문자 메시지로 오늘 나는 어떤 증시 상황을 보냈는지 또 궁금한 사항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더 좋은 수익을 드리기 위해 좋은 피를 수혈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웬일이에요? 여의도 클래스의 새 얼굴 지금 제 옆에 마치 제 편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염정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곽영우 전문가님도 네,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처음 뵙죠? 네, 처음 뵙습니다. 네, 곽영우 전문가님도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말씀 주실까요? 네, 오늘부터 여의도 클래스 영광스럽게 입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장이 너무 안 좋고 좀 힘든 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제가 출연함과 동시에 좀 더 좋은 장이 앞으로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전문가로서의 섬세함과 날카로움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뭐 지금까지 해온 뭐 주식 상황이라던가 본인만의 스타일, 뭐 주식 스타일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남성분들은 약간 좀 공격적인 성향이 조금 더 있고요. 주식 투자하실 때도 여성분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기는 합니다. 저 역시 사실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주도주로 타이밍을 캐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같이 이제 좀 변동성 장세가 심할 때는 주도주의 변동성을 타면서 그때그때 수익을 취하는 이런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성함, 저희 그 필명이요. 염정 전문가, 염정의 뜻이 뭐예요? 제 본명이고요. 그러세요? 사실은 네. 이름 때문에 제가 이제 필명을 좀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후보가 나왔었고요. 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래도 이제 이름을 걸고 하는 게 가장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되게 주식시장에 걸맞는 그런 필명 같은 느낌인데 네, 본명을 걸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곽영우 전문가님, 저희 이제 한마디씩 먼저 들어볼 텐데 곽영우 전문가님께 먼저 들을게요. 오늘 장 한마디. 그 7월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운 분들이 되게 많이 유입됐다라고 해요. 네네. 근데 되게 지금 고심이 크시다라고 하네요. 네, 신중히 하셔야죠.
신중히 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지수상 기준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2330포인트 밑에서는 하방에 대한 힘이 크고 2330이 넘어가면은 상방의 에너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2329포인트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분기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좀 긴장을 하시고 그래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주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던 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또 그렇게 예상보다 조금 더 경기 지표가 회복이 좀 빨랐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경제권 내에서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고점에 도달한 것 같다 퀘스천 마크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금만 톡 건드리면 변동성이 쭉쭉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 FOMC입니다. 지난번에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FOMC에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좀 강화시키는 것을 조금 감수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락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매크로 모멘텀 둔화에 대한 고민, 세 번째는 유동성 공급 속도의 둔화, 이런 부분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은 되게 힘들어 하셨고요. 그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우시는 분이 많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오늘은 좀 웃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자신을 경계하고 시장에 대한 신중한 투자 접근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잠시 조정이 있어도 연말에 코스피 2,500 간다라는 또 오늘 기사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증권사 센터장들의 그런 확률적으로 봤을 때 85%가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는 낮기를 바라면서, 자, 염정 전문가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투자 포지션이나 오늘 양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이제 14일이었죠. 14일부터 시작된 이제 하락장이 시작됐고요. 그래도 어제 그리고 금요일부터 오늘 이렇게 좀 외국인이 유입세가 지속되면서 그래도 이제 반대로 이제 개인들은 양 이틀간 좀 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만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여기서 이제 곽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 어느 정도 좀 겁이 나셨던 거죠. 일부분은 차익 실현하셨겠고, 여기에 다시 외국인들이 수급이 돌아왔다는 그 돌아옴과 동시에 지수가 그래도 올랐다는 거에 좀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섹터별로 변동성이 너무 크고 섹터별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더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사가고 있는, 지금 순매수로 돌아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유의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조금 컴백한 그 분위기에 좀 집중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를 매크로 클래스에서 조금 더 펼쳐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분위기가 지난주보다는 출발이 나쁘지 않고요. 지금 유럽 증시와 그리고 미국 선물도 상승세를 보이기에, 자, 내일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01333668200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면 좀 문자 수가 확 줄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좀 선물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힘도 같이 받아가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 저희 오늘 첫 번째 주제를 같이 공개를 하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공개합니다. 외국인 개인 자금의 이동을 읽어라. 네, 지금 급등 이후에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인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 개인들의 자금의 이동에 뭐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뭐 사실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특별하다기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개인들의 이제 대기 자금들이 아직 이제 사실 좀 불이 붙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대기 자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유동성은 아직은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사실 제일 지금 우리 증시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 게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의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반, 그러니까 2017년 2월 이후로 그 비중이 가장 작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작은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제 개인들이 이제 증시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지금 부동산에서 소화하지 못한 자금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로 지수를 버티고 있는데, 이 지수를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비중이 3년 반 만에 최저라고요. 네, 3년 반 만에 가장 최저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좋아졌기 때문에 외국인도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은 외국인들이 다 돌아오지 않은 거고, 여기서 또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또 돌아올 만큼의 파이가 남아 있다라는 것도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전문가들은 유동성의 힘, 넘치는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믿을 구석이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더 돌아올 그 여지가 있다라는 건 그래도 기대할 만하다라는 부분 네.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 증시 외국인이라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외국인이신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일단은 미국 시장인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테슬라, 애플이 계속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그러는 게, 아직은 신흥국으로의 차례가 아직 덜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신흥국 펀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들어오려면 우리나라 그 신흥국 펀드로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좀 안전하고 조금 더 성장성이 있고 그런 주식을 찾다 보니까 신흥국으로의 펀드로 자금 유입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실 텐데, 지금 너무 많이 정보의 시대고, 지금은 직접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인식이 지금 조금씩 더 강해지시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펀드로의 유입보다는 직접 투자가 조금 더 수익률이 더 좋다, 그리고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인지, 이 부분에서는 개인의 자금, 국내 개인 자금은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아직도 그 미국 개별 주식, 미국의 직접 투자로 아직 거기서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고객 예탁금 일평균 거래대금은 최고치. 우리가 이번에 동학개미 힘을 발휘한 것을 보여준 만큼 기관의 도움 없이도 개인들이 직접 투자로 인해서 지금까지 끌어져 올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지금 우리가 의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대하고는 있는데, 지금 곽영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답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 돌아왔으니까 추후에 돌아올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약한 이유를 말씀하셨죠. 직접 투자가 증가가 되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 동학개미, 미국의 로빈후드, 이런 어떤 개인 직접 투자자가 좀 늘어났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약세, 신흥국 펀드의 자금 유입이 안 된다.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쪽에 자금이 잘 유입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약하다는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러면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약한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외국 수급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 LG전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대우 에스테, 미래에셋, 대우 이런 쪽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최근 5일간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아주 선별적인 수급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좀 약한데, 약한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관 수급이에요.
연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국인이 안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 투자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직접 투자자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그 올해 상황을 좀 보니까 펀드 환매가 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 환매 자금을 좀 더 마련하기 위해서 자산운용사들이 좀 다시 또 좀 매도를 좀 주식을 좀 매도하는 형태가 나왔다라고 현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촉발된다면은 그나마 기관 수급도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 기관 수급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개인 수급 측면에서 한번 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인 수급은 시장의 안도감을 가져온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달 9월 16일에 공매도 금지 제한 조치가 6개월간 연장이 될 수 있다. 개인 수급도 조금 안도감 좀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은 많이 오른 종목, 펀더멘탈이 약한 종목,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근거 없이 이슈로 인해서 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6개월 동안 시간을 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수급적인 주체 측면에서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시장에서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되고 내용적인 측면들이 해결되지 않는 국면에서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저기 외국인들의 선별적인 흐름을 파악해 주셨는데 오늘 네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2,000원권 가량의 네. 매수세가 네. 반가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쪽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제약바이오주로의 관심이 오늘 하루 동안 증폭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제약바이오주 오늘 또 반짝 이 관심 조금 더 이게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세요. 지금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언택트와 택트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지난주 주말에 좀 고점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찍은 것이 아닌가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하지만 글로벌리하게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에 대한 등록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기대감과 아직은 현실적으로 안 끝났다라는 측면에서 좀 불안감 이런 부분이 상존하면서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와 준 종목이 카카오, 네이버,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제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 쪽에 주로 수급이 유입됐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기관도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뭐 넷마블까지 해서 게임주까지 이 전부 다 공통적인 게 언택트 관련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조금 움직임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하루가 다르게 언택트가 움직일 때도 있고 택트가 움직일 때도 있고 이런 시장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외국인들의 흐름이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네요. 개인들의 실탄이 뭐 충분한데 충분하다고 봐도 될까요? 굳이 외국인에 주목해야 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기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들끼리 이제 국내에서 개인들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쟁 싸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투자자 예탁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펀드에 대한 환매 자금들이 지금 최근에 주식장이 계속 좋았을 때 채권형 펀드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좀 늘었고요. 유입이 좀 늘었고,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이 매도가 이 펀드 환매로 인한 이런 매도라고 보시면은 거의 일맥상통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자금들이 다시 이제 펀드가 환매되면 그대로 이제 CMA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52조까지 예탁금이 늘고 있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금은 계속 입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거래 융자도 사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2배가량이 지금 늘었다. 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신용으로 해서 주식을 사도 충분히 수익률을 메이크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까지 합쳐졌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일평균 이 거래 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합쳐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24조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추세라면 8월 달 이 변동성 장세에서 좀 더 거래 대금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연간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아마 경신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메꿔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제 주목할 것은 개인 수급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면 지금 주변에도 대기하시는 주식 자금들이 되게 많아요. 언제든지 나도 한번 해볼까? 한번 랠리에서 6, 7월 랠리에서 놓치셨던 분들은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예탁금에 넣어두신 상태로 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겠지만 또 이 예탁금은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SK 바이오팜 청약으로는 예탁금이 한 번 늘었는데 여기서 빼가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서 된 걸 봤기 때문에 또다시 그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상장한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이 좀 더 깊어지면 언제든지 들어가겠다는 이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수급은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의 수급이 개인이 굉장히 뒷받침을 크게 해주는데 거기다 지금 예탁 자금,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짚어주고 계세요. 6, 7월의 랠리에 좀 나는 좀 소외됐다, 빛을 발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언제라도 나는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다. 거기다 오늘 소식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공매도 금지 그 제한 연장 6개월가량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의 그런 힘으로 지수를 어디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곽영훈 전문가님. 네, 뭐 개인의 힘으로 지수를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대응의 논리로 좀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화면을 주봉상으로 좀 열어놨는데요. 열심히 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빨간 선을 좀 그어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안 나오네. 예,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뭐 2100이 됐던 2160이 됐던 2330이 됐던 2600이 됐던 이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수는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유동성이든 상관없이 그래도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그 유동성이 어디에 집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있는 뭐 실적적인 이슈든 아니면은 기업 개별적인 이슈든 아니면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이슈든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죠. 단 그 가운데에서 주가가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빠졌을 때 시장이 개선이 되면은 다시 반등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수에 대한 고민은 우리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은 지수에 대한 고민보다는 여러분들 사실 시장 상황 선택 못 하시잖아요. 종목 제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의 흐름을 좀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종목 흐름에 따라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종목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트렌드 클래스를 좀 더 집중해 봐야 되겠네요. 라운드 1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월요일 주식시장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고요.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들에게 질문이나 소통하고 싶은 부분도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확진자는 과연 몇 명이 될까? 자, 오전 10시만 바라보고 있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또 코스피도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그 시간에 좀 변동성이 큰데, 자, 이제 지수 말고 오늘의 그 섹터 흐름을 특징을 보면 아마 이번 주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 네, 트렌드 클래스 공포의 승부하라. 언택트 어디까지 가봤나. 네, 이제 언택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그 가족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50명 인원이 제한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제대로 정부의 정책하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대면 대 대면에 만날 조건들이 없어지고 있고요. 네. 언택트의 미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또 한 번 이 언택트에 투자해볼 만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해 오셨는데. 네, 언택트 사실 언택트는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2월이었었죠. 2월에도 언택트 종목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때는 언택트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 이제 만들어지기 전이었었죠. 이제 그 관련된 주식들만 제가 종목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언택트란 종목으로 귀결이 되면서 조금 더 사실 원래 있던 것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좀 더 견고해지고 명확해진 명확해지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것들은 좀 더 빨리, 좀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저는 그래도 언택트 종목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오른 거 말고 기존에 성장 모멘텀 충분히 있었는데 언택트의 힘을 받아서 이번에 좀 더 힘을 낸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정확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뭐 그게 어떤 건지는 얘기 안 해주셨는데 오늘 종목을 그럼 언택트와 관련한 투자해볼 만한 거 가지고 오셨나요? 그것은 이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방송을 잘하시네요. 네. 네, 임정 전문가님. 네, 곽용훈 전문가님. 지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네. 지금 종목은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언택트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좋게 봅니다. 예, 좋게 보고 우리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저의 뭐 착각일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언택트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시즌만 생각하시죠. 네? 언택트 하면은 무조건 뭐 코로나 관련해서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택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란 단어가 나왔고 그 단어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이 부각이 된 겁니다. 그죠? 새로운 산업이 부각인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게 온라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까운 유통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접 이렇게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 주문 그리고 또 아마존 이런 것도 전부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부분들 새로운 산업 형태 예를 들어서 오늘 좀 뭐 많이 올랐던 뭐 KINX라든가 그래서 5G 관련된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또 결제 관련된 KG 모빌리언스라든가 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전부 새로운 산업을 촉발했던 단어가 바로 언택트거든요.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코로나19 이제 텍트 관련해서 타격에 의해서 못 움직이는 게 뭡니까? 여행주하고 뭐 면세점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택트 하면은 무조건 뭐 시즌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가 좀 끝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계속 언택트 관련된 어떤 기업들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옥석가리기를 딱 선별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건 저의 생각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언택트 관련주들 코로나19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그런 종목도 급락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재확산됐습니다.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과 지금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못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면제가 되고 또 이렇게 매출과 연동해서 또 이렇게 임대료를 내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신세계라든가 호텔 신라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존하고 있다고. 언택트와 텍트가 상존하고 있으니까 언택트 관련주는 시장 상황 변화에서 변동성이 크니까 트레이딩 관점을 우리는 개인 투자 무조건 되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호텔 신라라든가 화장품 뭐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또 항공주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재무적 안정성이 좀 보강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분기 단위를 두고 계속 모아가는 식의 전략이면은 차트 무시하고 수급 무시하고 그죠? 무시하고 그냥 가치적인 측면에서 모아가는 전략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전자의 개념은 좀 다이나믹하게 투자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후자의 경우는 좀 싼 저평가주, 난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어, 나는 밑에서 더 살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지금 역발상적인 투자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곽영훈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네. 말씀대로라면 언택트 네. 관련주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사고 팔고 그리고 네. 피해주, 코로나19의 피해주, 뭐 항공, 면세, 네. 여행 이런 쪽은 오히려 모아가라라고 역발상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 그렇습니다. 피해주 관심이 너무 이르진 않나요?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여의도 클래스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그 머니투데이 방송의 타 방송사에도 처음에 제가 SK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를 차트 수급 무시하고 무조건 모아가세요라고 해서 9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지금 좀 빠져서 한 50%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타자가 LG 디스플레이였어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열심히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에 변동성에 고심하는 분들은 이미 그런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어떤 모멘텀이 주어져야 되는데 강력한 모멘텀이 안 주어졌어요. 근데 면세점주 같은 경우,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정책적인 지원됨으로 인해서 바닥을 지금 깔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잔잔할 때 남들이 신경 안 쓸 때 분기 단위로서 착착 모아가면은 수익 금방 납니다. 그래서 빠지면 감사합니다고 더 추가로 사주는 센스를 발휘하면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당히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금 그 뭐랄까 순간 또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2번 정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도 이제부터는 모아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곽영훈 전문가님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희가 오늘 라운드 2의 주제는 언택트인데요. 외국인 기관들이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택트를 계속 모아가고 있다고요? 최근에 이제 언택트가 다시 코로나 이슈로 코로나 제약산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언택트 관련 주도주는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언택트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모든 언택트 사업을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주도할 수 있는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계속 이번 기회를 타고 좀 더 급격한, 좀 더 가파른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언택트 관련 더 이상 이제 어디까지가 언택트이냐, 텍트이냐 구분이 좀 모호해지는 상황까지도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택트의 질적 그리고 양적인 확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언택트 종목 관련주들의 사실 처음에는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뭐 결제주 이 정도만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보안 관련주 또 그거에 따른 또 온라인 광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언택트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확장이 맞느냐, 어디까지 양적 확대가 종목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냐. 사실 이제 오늘은 최근에 또 LG전자가 좀 많이 오르고 LG전자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LG전자도 결국 언택트의 효과라고 또 결론을 또 지어졌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 LG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TV라든지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재택근무, 재택 이제 환경 이런 부분에서 언택트에 또 효과를 봤다. 그래서 LG전자도 사실 언택트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또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택트의 양적인 확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질적으로 조금 더 농축을 시켜서 이 기업은 지금 사도 고점이어도 오케이예요.
오점이어도 이것은 계속 갈 사업이고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이 사업이 좀 더 빠르게 이 기업이 좀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시는 게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택트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하면 이게 언택트일까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LG전자도 언택트로 봐야 된다. 네, 이런 또 설명입니다. 그래서 종목 고르기가 좀 쉽지도 않으실 텐데 개인의 매수세가 돋보이는 그 언택트주의 투자 관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실 개인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는 이제 언택트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변동성 장세 그리고 우리나라 확산됐고 이제 외국도 확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에 또 어떤 식으로 또 변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괜찮았다가 이런 상황이 사실 너무 또 급작스럽게 바닥 이런 상황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택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좋은 주식만 좀 뽑아내자. 정 그게 힘드시면 지금까지 언택트주 중에서도 주도주 위주로만 특히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코로나 어떤 그 관련된 주 말고요. 앞으로 그 사업이 더 확대될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접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선택하시는 게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더 확산된 코로나19 2차 패닉에 이 언택트 관련주가 이번 주식시장에서 또 한 번 빛을 발할까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언택트 관련주 강영호 전문가님, 겁나서 못 들어가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겁나서 못 들어가시면 안 들어가시면 되죠. 그런데 이 언택트란 단어를 가지고 이제 좀 많이 무조건 오른 것 같아. 이런 시점으로 해서 못 들어가고 그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언택트 관련주와 텍트 관련주의 실적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관련주들의 실적이 대단히 많이 증가하는 형태로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메가이CS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이런 실적 부분이 좀 세게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 보면 언택트가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종목 쪽으로 해서 우리의 수급을 몰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언택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실적을 보고 선택하는데 그 실적이 언택트에서 나왔느냐 언택트에서 나왔다 그러면 지금 언택트가 이렇게 좀 관심 많이 받잖아요. 그럼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실적을 보시라는 거죠. 실적, 괜찮은, 언택트, 지금이라도 들어갈 만한 종목. 그래서 뭔데? 자, 그래서 저희가 라운드 3를 준비를 했습니다. 라운드 2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네, 여러분께서는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6월, 7월의 랠리였다고 하는데 나는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았는데 지금 또 하락하는 데서 내 손실은 왜 이렇게 큰지 자, 많은 분들께서 고민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에서 함께 지금 1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자, 먼저 종목들 전문가들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 점검하고 또 오늘은 또 언택트가 주제였어요. 정말 저희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러 가겠습니다. 강영호 전문가님, 저희 지난번에 네네. 쿠쿠홈시스였잖아요. 네네. 근데 쿠쿠홈시스
그 특성이 저평가의 실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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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 그 움직임이 좀 미미하네요. 네,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제가 화면에서 펼쳐놓은 것처럼 제가 손절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빨간 선인데 이 빨간 선 밑으로만 주가가 안 떨어지면 추세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1,400원만 안 깨지면은 주가가 그 위에서 머무르다가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위로 가면은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밑으로 가면은 손절을 하고 다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 하면은 실적이 좋다고 예상하니까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기업의 어떤 정책적인 면의 변화가 있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 7월 달에 인적 분할을 결정하고 2018년도 8월 9일 날 신규 상장을 했고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배 구조가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쿠쿠홈시스 이 사업자회사가 돈을 벌어야 쿠쿠 홀딩스가 좋아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의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수돗물 사태라든가 코로나 사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정수기를 통해서 상당히 좀 부각을 좀 시키고 있는 그런 언론 플레이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다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손절가만 지켜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쿠쿠홈시스 곽영호 전문가님의 종목 응원할게요. 네, 오늘 새로운 종목입니다. 염정 전문가님은 오늘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첫 종목이기 때문에 더 잘 돼야 되고 첫 종목이 잘 되면 쭉 잘 되는 지크스가 있습니다. 참, 네,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오늘 앞단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택트주의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제가 이 카카오를 방송에서 올해만 방송에서 지금 3번째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올 초에 코로나 전이었었는데 물론 타 방송국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언택트란 용어 없이 이제 카카오가 바로투자증권 증권업을 인수하면서 앞으로 이제 증권업에 대한 그 카카오의 기존의 그 기존 사용자들을 충분한 그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한 증권업으로의 투자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후에 중간에 제가 또 이제 낮방송 이제 오마이스탁에서도 얼마 전에 사실 또 추천을 드렸었어요. 이 정도 가격 괜찮다. 겁내실 필요가 없다. 지금도 여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오늘 또 첫 방송하면서 카카오를 가지고 온 이유가 사실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른 언택트주를 선택해 볼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저는 카카오를 이제 믿습니다. 카카오의 앞으로의 더 성장 가능성 그리고 단기적으로의 또 호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하락장에서 카카오가 엄청나게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그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사실 제가 그 무료 방송에서도 카카오를 계속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33만 원 미만 내려오면은 사셔도 좋을 거다라고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절대 기회를 주지 않는 종목이 이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다시 이제 그 조정이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계속 연속 하락은 좀 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다음 주 이번 주에 그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을 앞두고 그 예비 수요 조사를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이제 개인들의 이제 청약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주식장이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기대치보다는 조금은 덜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 게임즈의 신규 상장과 함께 같이 수혜를 볼 종목은 카카오 오로지 한 종목밖에 그 계열사 중에서는 한 종목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는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추가 상장, 그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상장도 남아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온라인 영상 서비스 OTT 사업이라고 하죠.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가 너무
글로벌 기업들이 너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국내사로서 카카오도 OTT 사업의 시장에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카카오는 아직도 하고 싶은, 아직도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성장 기업으로 지금도 성장했지만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오늘 역시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인 거 맞지만 또 이만큼 또 안전한 주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사실 오늘 38만 원으로 이제 종가를 맞췄는데 내일 하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조정이 왔으면 좋겠어요. 매수하시기에는 쉽게 오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초가나 이제 장 보시면서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가볍게 48만 원 드리고요. 손절가 29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종가가 38만 원, 33만 원 이하면 너무 좋게 사는데 그 기회가 쉽게 오지 않네요. 일주일을 지금 기다렸는데요. 33만 원으로 좀 내려가면 좀 매수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그 기회는 오지는 않았고요. 네. 그 기회를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38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이만큼도 안전한 종목도 없다. 48만 원의 목표가입니다, 여러분. 네, 카카오 게임즈랑 카카오 TV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언택트의 명품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강경호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명은 노터스라는 종목입니다. 현재 가격 25,800원인데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손절가를 25,800원에서 22,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한참 밑에 손절가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중기적 관점에서 차트 무시하고 수급 무시하고 사실 수 있는 분은 얼마든지 빠져도 계속해서 사서 모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손절가를 하단에 잡았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22,000원 깨지면은 손절하십시오.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터스를 왜 제가 그 주목을 좀 하냐 하면은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약해요. 약한데 25,800원에서 이 종목이 사실 좀 더 있는 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정확하게 잠깐만요. 네. 네네네. 지금 25,800원이잖아요. 그래서 26,600원 위에 올라서야 이게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흐름이 아직 약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어떤 회사냐면 신약 개발의 필수 파트너라는 회사인데요.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개발 물질을 테스트하는 비임상 CRO를 주력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에 약 1,000건의 유효성 시험을 수행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뭐 수의사급의 전문 인력을 또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국내의 제약사라든가 바이오텍, 대학연구소, 국내 대형 제약사,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이런 회사들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고요. 계약 금액이 높은 고객사가 매년 확보가 되고 있답니다. 이 높은 고객사라는 것은 계약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을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실험 동물 대상으로 해서 신규 개발 물질을 테스트하는 비임상 CRO 기업 중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소하지만 노터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대 노터스, 노터스 대 카카오였습니다. 오늘 두 종목 들었습니다. 염정 전문가님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 정말 여성 전문가, 남성 전문가 나누는 게 아니고 더 기대가 된다. 수익 감사합니다. 내주는 전문가가 최고다. 네, 카카오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도 준비하고 계세요. 더 날카롭게 또 시청자분들 좀 긴장 좀 풀리셨으니까 9시에 어떤 내용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언택트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오늘 그래서 주제도 이제 첫 방송, 그 언택트 어디까지 가봤니?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 언택트 관련해서 사실 방송에서 다 못다한 얘기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적 확대 필요하다. 시장에서 아직은 좀 주목이 좀 덜한, 또는 그리고 주목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조금 낮아진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9시입니다. 여러분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고요. 들어가시면 염정 전문가의 사진 깜빡깜빡하는 걸 누르시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관전평을 화면으로 함께 보실 겁니다. 저희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1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도 응원할게요, 여러분. 염정 전문가님, 강영호 전문가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